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가입니다. 오늘은요, 저희 4월에 논수령 평가를 보게 될 텐데, 그 논수령 평가는 어떤 유형이 나오게 되고, 또 어떤 형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지 그 가이드를 좀 잡아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수행평가 안내 영상 함께 하실게요. 네, 저희가 4월 8일에서 9일 사이에, 목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이제 논술형 수행평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유형들이 좀 논술형 평가에 나올 수밖에 없고, 답은 어떤 것들을 이제 채워주면은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지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저희 배웠던 것부터 한번 배워보면, 1단원에서는 이제 뭘 배웠었냐면, 처음에는 뭐 순환소수가 뭐고, 그 다음에 유한소수가 뭔지 등등을 구분하는 것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구분 짓기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이게 지금 맞냐 틀리냐 OX 문제가 나오기가 적합하지, 사실 논술형 문제로 뭐 때문에 이게 유한소수고 뭐 때문에 순환소수냐라고 나오기는 약간 좀 적합하지 않은 문제 유형입니다. 사실 객관식 유형으로 좀 적합하죠. 그리고 이제 또 건너뛰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을 보았냐면, 분수를 딱 주어져 놓고서는 그 분수를 보자마자 유한소수가 되는 건지 혹은 순환소수가 되는 건지를 저희가 구별하는 것들을 배웠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때 교과서에서 정말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는, 유한소수가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약분을 다 했을 때 분모에 집중을 하고, 분모에 2나 5만이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유한소수야 라고 이제 조건을 주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중단원 마무리와 그리고 대단원 마무리 등등 연습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건 약간 가능성이 있겠죠. 어떻게 이제 문제를 풀이하느냐에 따라서 얘는 충분히 써줄 말이 있습니다. 요런 거 해당되는 문제를 제가 좀 갖고 왔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걸 배웠었냐면, 이번에는 반대. 순환소수를 주고서는 걔를 지금 분수로 고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렸었지만, 얘들아 이거 원리를 알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제가 노트 필기를 따로 해줬었던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 부분에서 약간 집중적으로 좀 나오게 되겠구나 라고 좀 느낌을 느끼게 되면서, 우리 구체적으로 유형 한번 판단해 보러 갈게요. 네, 먼저 이제 27페이지 18번의 그런 유형이라고 써놨습니다. 그 문제가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분수가 두 개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뭐 90분의 n이고, 또 하나는 뭐 42분의 n이고, 이렇게 두 가지 분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분수가 결국에 유한소수가 된다라고 하는 유형이죠. 그리고 이때 가장 작은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럼 저희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제가 항상 뭐라고 했었습니까, 여러분? 얘들아, 분수가 나왔는데 걔가 지금 유한소수가 된다고 얘기하면 항상 우리가 어디에다가만 초점을 맞추면 되냐면은 분모에 초점을 맞추면 됐었고, 그 분모가 2나 5만 남게끔 그렇게 하는 것에 집중하자라고 제가 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던 바로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 때 어떻게 썼냐면은, 얘들아 90분의 n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이 분자가 어떤 녀석인지 몰라서 약분이 안 되니까 그냥 바로 분모에 집중을 하자. 그래서 90이라는 거는 9 곱하기 10으로 이루어진 거고, 조금 더 가보면 9 곱하기 10은 2 곱하기 5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이 지금 유한소수가 되려면 허락되는 분모는 2나 5밖에 없으니까 불청객을 찾자 얘들아 라고 말을 했었죠. 그쵸? 그러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그래서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이 9를 죽일 수 있는 녀석이어야 하기 때문에 n의 값은 9의 배수다 라는 결론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또 하나 마찬가지, 42분의 n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분모에 역시 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왜냐하면 약분이 안 되니까 6, 7의 42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6이라고 하는 것도 나눌 수 있는 대로 나눠보면 3 곱하기 2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요. 근데 결국 이 분수도 유한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분모에 2나 5만 남아야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였죠. 그럼 2나 5를 제외한 그런 불청객을 찾아보면 여기 있습니다. 7과 3. 그래서 이 n의 정체가 뭐가 됐었냐면 7과 3을 동시에 죽일 수 있는 21의 배수여야 한다. 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결국에 이 n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한 녀석인데 이 한 녀석이 9의 배수도 되고 21의 배수도 되기 때문에 결국에 n은 9의 배수도 되고 21의 배수도 되는 공배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쵸? 그래서 이 공배수를 찾아보면 63이 나왔었어요. 63의 배수들 중에서 n의 값이 있을 거고, 그쵸? 여기서 가장 작은 것을 얘기했으니 따라서 가장 작은 거는 63 곱하기 1을 한 6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답을 좀 작성을 해드렸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채점이 되는지 채점 기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유형이 분수를 주고서는 유한소수가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분모에 집중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주어진 분수에 대해서 분모에 집중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즉 이걸 약간 조금 더 얘기해보면 분모에 집중하는 분모의 소인수분해 분모에 집중해서 분모가 어떤 녀석으로 들어가는지가 나오는 부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내가 제거해야 되는 녀석이 뭔지, n의 값은 뭐의 배수인지 이런 식으로 그 n의 범위를 좁혀주는 작업이 들어간다면 일단 90분의 n에 해당되는 것은 만점. 그 다음 또 다른 분수가 42분의 n이라는 분수가 있을 텐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모의 소인수분의 과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왜냐면 나는 분모에 2나 5만 남게끔 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모의 소인수 분해를 하는 그 작업이 필요하고 그렇게 분모를 저희가 파헤쳐 본 결과 내가 지금 소거해야 되는 녀석이 뭔지 결론 지어주는 그 부분까지 주어지면 역시 42분의 n에 해당되는 그 논술 부분은 만점. 그리고 나서 n에 대한 지금 정보가 두 가지, 9의 배수, 21의 배수라고 했기 때문에 n의 정보, 그러니까 n에 대해서 낼 수 있는 결론이 뭔지 내는 것이 이렇게 또 1점. 그 다음 최종 결론, 답 1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즉 문제는 하나지만 90분의 n에 해당되는 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42분의 n에 해당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n에 대한 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고 그리고 답, 가장 작은 n 딱 하나만 고를 수 있는 것이 있고 이렇게 지금 4가지 점수 파트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되시겠어요? 이런 유형, 분수를 주고서는 그 분수가 결국은 유한소수였어. 이 유형은 여러분들 교과서 살펴보시면요. 정말 많습니다. 중단원 마무리, 대단원 마무리 엄청나게 많은 유형들이 나와요. 거기랑 비슷하게 뭔가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글을 쓰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저는 좀 키워드로 조금 볼 겁니다. 이런 90분의 n을 분모를 얘가 한번 이렇게 어떤 걸로 구성되었는지 좀 살펴봤네. 거기서 실수는 없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이 n의 정체를 뭐라고 지금 축소를 했네. 요런 과정들을 보고서 할 거지.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임으로 그리고 그러므로 혹은 받침 틀리고 글자 틀리고 했다고 해서 감점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고 중요한 요소들, 키워드들이 뭔지 등등을 지금 살펴보는 연습을 좀 했습니다. 두 번째 유형도 한번 볼게요. 네, 두 번째 유형은 아이고 다 사라졌어. 그 22페이지 3번 유형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22페이지 3번 한번 펴보셨나요? 여기를 보면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22페이지 3번 유형은 뭐냐면요. 순환소수를 줘 놓고서는
이거 지금 분수로 나타나게 되면은 뭐야?를 지금 물어보는 거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뭐 0.37 땡땡을 우리가 분수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여기 땡땡의 개수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99분의 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분자 같은 경우 그냥 쭈루룩 쓰면 되니까 37이다 라고 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정에서는 야 지금 주어진 이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봐 가 지금 관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분수로 나타내줄 그 순환소수가 어떤 것인지 먼저 설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쵸? x를 0.37이라고 하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나타낼 그 x라고 하는 그 답은요 99분의예요. 99분의. 그럼 99가 나오려면 100 빼기 1을 해야지 99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100x를 곱했을 때 37.3737이야. 라는 부분과 그냥 그대로 1x 그냥 갖고 왔을 때 0.3737이야. 그래서 내가 이 첫 번째 식을 1번식이라 하고 이 두 번째 식을 2번이라 했을 때 1번에서 2번을 뺐더니 그랬더니 x라 하는 것이 결국 99분의 37이 나와 라는 결론이 이렇게 이끌어져야 되는 거죠. 그쵸? 지금 이 22번에 3번 유형이 있는 그 박스 있잖아요. 그 박스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됩니다. 그대로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이대로 출제가 될 거고요. 그 키포인트 여기서 꼭 들어가야지만 점수를 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은 세팅. 내가 지금 나타낼 소수는 뭐야? x라고 설정해 주는 것. 그래서 그 x라고 하는 답이 결국은 뭐야? 답을 맞춰주는 것. 거기서 각각 점수들이 배열이 될 거고요. 이 분모 99를 맞춰주기 위해서 얼마를 곱했고 또 얼마를 했는지 그래서 뭐에서 뭐를 뺐는지 그런 키포인트들이 들어가면 무조건 이것은 만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22페이지 유형을 조금 연습해 보실 분들은 여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페이지에 보시면은 예제가 있습니다. 예제 1번이 있는데 예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x는 뭐라고 하자. 여기다가 내가 얼만큼을 곱하자. 그리고 원래 놈을 이렇게 놓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자. 그래서 결국 내가 구하는 거는 몇 분의 뭐다. 뭐 이러한 그런 흐름이 주어진 거거든요. 이런 것 좀 외워주시면은 아마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이런 유형들 답을 이렇게 논수령으로 쓰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어떤 유형 나올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잘 체크하시면서 필기하시면서 보고 계신 거 맞죠? 일시 정지하시면서 좀 적어놓을 거 적어놓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 많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22페이지 8번 유형이다 라고 했습니다. 22페이지 8번 유형도 문제를 보면 분수 어쩌구를 유한소수 어쩌구다 라고 했으니 이거는 분수를 유한소수로 이제 나타내는 분수를 유한소수라고 판단하는 그런 과정의 문제구나. 이런 유형이 또 나왔구나. 이건 반드시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분수를 주고서 유한소수라고 얘기한다? 뭐에 집중하자고 했었냐면은 분모에 2나 5만 남게 이 부분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자라고 했었어요. 요것이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인 거죠. 자, 저희가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수가 있고요. 그 분수는 360분의 x다. 뭐 요런 녀석이 있어요. 이 녀석을 소수로 나타나면 유한소수이고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꼭 들어가야 되는 과정이 무엇이냐? 분모의 소인수분해 과정 꼭 들어가야 된다 했었잖아요. 360분의 x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모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면 360이라고 하는 것은 36 곱하기 10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둔다고 하면 36은 또 4구 36이고 10은 2 곱하기 5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모를 좀 나눠볼게요. 4는 2가 2번 곱해진 거니까 2 2번, 2 1번, 2가 총 3번 곱해진 거랑 5 1번에 여기 있는 9, 요렇게 지금 분모를 나눠주면 됩니다. 소인수분해하는 과정이 여기서 나왔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얘가 지금 유한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분모에 허용이 되는 것은 2나 5만이지 이 불청의 9는 죽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임으로 x는 9의 배수다 라고 하는 조건까지 가야 360분의 x를 분석한 논술에서는 일단 만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 한 줄에서 일단 1점짜리가 나온 겁니다. 요렇게. 됐죠?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 임으로 이것을 소인수 분해하면 이런 것을 뭐 넣든 빼든 그건 여러분들 자유지만 최소한 컴팩트하게 이 정도는 들어가 주셔야 요 한 줄에서 일단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이 분수를 기억 분수로 나타내면 뭐가 되냐면 y분의 3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분을 해야 되는 게 나오니까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 지금 요거 조건이 빠졌다. 뭐라고 했냐면은 x는 40보다 작다 라고 이제 했던 거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x는 9의 배수라고 했는데 9의 배수 중에 40보다 작은 것들만 한번 살펴보면 x는 9일은 9, 그 다음에 x는 9, 18, x는 9, 3, 27, x는 9, 4, 36 이렇게 네 가지로 일단 분류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x가 9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360분의 9가 되는 거고 이거 약분하면 40분의 1이에요. 그쵸? x가 18이라 한다면 이 자리에 18 집어넣게 되니까 360분의 18이 되고 이거 약분하게 되면은 뭐 20분의 1이라고 이렇게 x 이거 27이라고 넣으면 360분의 27이고 요거 약분하면 이제 뭐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대충 빨리빨리 하자면 얘는 이제 360분의 x 자리에다가 36 집어넣으니까 뭐 1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즉 어떤 약분을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약분을 다 했을 때 그 위에 놈이 이렇게 3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녀석이 어떤가를 살펴보면 위에 놈이 3이 나오게 되는 거 오로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x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고 그때 y라고 하는 거 약분하면 구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서 보시면 분수를 가지고서는 막 난리를 치는 것이 이제 한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x의 범위에 따라서 x를 지금 4개로 추려내는 과정이 역시 필요하고 제일 필요하고 그리고 약분을 했을 때 이 분자가 3이 되게끔 되는 거 찾아내는 거 그게 한 개 필요하고 그렇게 지금 최소 3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뭐 여러분들께서 뭐 이거 임으로 뭐의 배수여야 한다. 이때 x는 40보다 작은 자연수임으로 막 글을 막 쓰셔서 막 나열해도 되지만 어쨌든 저는 이런 수식이 들어갔는지를 판단할 거라고요. 이런 것만 꼭 들어간다면 전 점수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는 두 번째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저희 이제 2단원이거든요. 2단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2단원에서는 뭘 배웠었나를 조금 보면은 네, 2단원에서 저희는 이제 지수법칙을 배웠었고요. 그 지수법칙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A가 뭐 n번 곱해졌고 A가 n번 곱해졌어. 그럼 A가 몇 제곱이니? 이런 식으로 물어볼 것 같고 그럴 때는 이렇게 더하기로 한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얘를 도대체 어떻게 논술형으로 낼 수 있겠습니까? 얘는 그냥 객관식 문제입니다. 아, 얘는 조금 논술형으로 나오기 좀 힘들겠구나 라고 예측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뭘 했었냐면 뭐 단항식이 나오고 다항식이 나오고 그런 것에 뭐 덧셈, 뺄셈, 곱셈 같은 뭐 계산 등등을 배웠었다고요. 그런데 뭐 3x 플러스 5x가 8x가 되는 건 당연한데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논술형 문제를 낼 수 있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객관식 유형이다 라고 살펴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저희가 배웠었던 이런 다 계산하는 파트에서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논술형으로 좀 나올 만하다라고 추리시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는 그런 유형들은 지금부터 교과서를 또 함께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네, 일단 교과서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17페이지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게 교과서 몇 페이지냐면은 44페이지 정도가 될 텐데요. 거기서 보면은
이런 녀석들을 지금 계산을 해줄 때 일단 첫 번째 뭐 나누기 같은 것을 곱하기로 바꾸면서 역수 처리를 했는가, 그 다음에 역수 처리하고 나서 분배 법칙을 좀 해줬는가, 그리고 제대로 약분을 해서 간단하게 나누어 넣는가, 간단하게 정리했는가 등등 이렇게 과정을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논술형 평가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고 그냥 과정 평가라고 하면 되겠어요. 막 논리성 이런 것보다는 과정 평가가 나오기 좀 적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어떤 유형이 좀 나오기가 좋느냐 살펴보자면요. 요런 이제 유형들이 나오기가 좀 좋겠죠. 어떤 유형들이냐면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엇을 뭐 간단히 하시오 이런 건 아까 얘기했지, 뭐 과정이 나오기 참 좋을 거야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유형들이 좋냐면 9번 같은 유형이 좀 괜찮습니다. 7번 유형도 괜찮죠. 과정 평가할 때 소가로 먼저 풀었나, 그 다음 중가로 풀었나, 그러니까 소가로 풀었나, 중가로 풀었나, 대가로 풀었나, 어떤 순서로 했나 이런 것들 볼 때 참 좋죠. 7번 같은 문제도. 그다음에 9번 같은 문제도 정말 괜찮단 말이에요. 9번 같은 문제를 보면은 굉장히 세팅을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다항식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쵸? 이게 뭔지 모르니까 설정해 주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떤 다항식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모르는 그 다항식을 뭐라고 둘까요? 뭐 t라고 두자. 이 모르는 것 자체를 일단 설정을 했는가 일단 봐야 되죠. 그리고 내가 t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이거 다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하트라고 하는 그 식을 곱해야 하는 것이 이게 원래 바른 식이야. 내가 잘못해서 t라고 하는 어떤 식에다가 여기 지금 이 주어진 이 엄청나게 복잡한 마이너스 붙은 수를 내가 잘못해서 나눴더니 그랬더니 여기 있는 놈이 나왔다. 얘를 또 세모라고, 이렇게 세모가 나왔다. 그렇죠? 이때 바르게 계산한 결과를 구하시오. 즉 바르게 계산한 거는 t 곱하기 하트를 계산한 걸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세팅. 내가 모르는 거를 뭐라고 두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세팅을 제대로 했는가 해서 일단 1점 정도 받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2번.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이 모르겠는 다항식에다가 구체적인 수를 나눴더니 구체적인 수가 나왔다라는 식을 이용을 해서 내가 지금 t를 구해냈는가. 요 과정을 보는데 또 이제 1점 정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내가 이제 구체적인 t를 구해놓은 상태에서 바르게 계산해서 바르게 결과가 나왔는가. 이렇게 세 가지 흐름으로 저는 채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막 논리적으로 1 더하기 1이 왜 2냐면 이런 것들 논리성을 설명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풀이의 그 순서라든지 문제풀이의 그 과정에 있어서 실수가 없었는지 등등을 살펴보기에 참 좋은 문제 유형이다라는 거죠. 크게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논술형 평가가 나올 예정입니다. 연습 열심히 해주시고요. 교과서 위주로 나옵니다, 여러분. 열심히 끝까지 연습해 주세요.